자, 값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들을 보고 있어요. 기본 타입에서는 아까 문자, 숫자 그런 것들 다 봤고요. 이제 참조 타입에서 두 개 봤어요. 함수랑 객체 봤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04번의 array를 볼게요. 04번의 array를 열어봐 주세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일단 오픈합시다.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에서 할 게 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을 겁니다. array. 자, array는 언제 쓰냐면 강의 노트에다가 뒤에 남길게요. array는 비슷한 값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고 싶을 때 씁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객체 student 1, 2, 3에서 그것도 만약에 A라는 반이 있다면 그 A라는 반 안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 학생들의 데이터를 묶을 때도 배열을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문법은 변수를 만드는 문법과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얘도 이런 식으로 new array 해서 이것도 빈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빈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빈 배열을 만들고 그거 안에 값을 저장을 하는데 빈 배열은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대괄호로 시작을 해요. 일반적인 방법은 요거 대괄호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new array라고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든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객체에서 빈 객체를 만들고 그거 안에 값을 추가한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서 출력했던 방법과 똑같이 먼저 새로운 빈 배열을 만들고 그거 안에서 값을 추가한 다음에 출력해보는 걸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front language 빈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랭귀지에서 빈 배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빈 배열을 만들고 여기 안에 값을 추가하는 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값을 추가하는 건 이제 배열은요. 배열은 인덱스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 안에 0번째 값, 대괄호 안에 0번째 값 이렇게 씁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배웠던 HTML. 자, 지금 빈 배열을 만들고 배열의 0번째 인덱스 번호 0번째는 HTML에 저장돼 있다라고 썼어요. 두 번째는 CSS. 세 번째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프론트 랭스라는 저 배열 안에는 값이 이제 3개가 저장된 거예요. 프론트 랭스라는 거에 값이 3개가 저장돼 있대요. 정말 그런가? 다큐먼트에서 찍어볼까요? 다큐먼트, 라이트, 변수명 해서 찍어봅니다. 자,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요. 변수명 하나에다가 비슷한 성격의 값들을 쭉 나열해서 한꺼번에 저장할 때 배열이라는 녀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열에는 인덱스 번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다 그림을 넣어드리면 배열은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 인덱스 번호가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그러면 값을 출력하는 방법. 지금 저는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모두 출력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콕 집어서 0번째는 뭐가 있니? 라고 해서 보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볼게요. 보시면 프론트 랭귀지의 0번째는요. HTML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배열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엔드 언어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백엔드 언어는 만듦과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의 랭귀지는 좀 전에 우리가 빈 배열을 만들고 값을 하나하나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대괄호 안에다가 값들을 나열하면 돼요. 백엔드, PHP, JSP, ASP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이렇게 저장했어요. 위에는 빈 걸 만들고 하나하나 0번째, 1번째 이 값은 적어야 라고 해서 추가를 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만듦과 동시에 0번째, 1번째, 2번 값은 잽니다 라고 해서
했고요. 출력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죠. 내용의 구분선을 하나 만들고 출력을 할게요. 내용의 구분선도 다큐멘트 라이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백엔드 언어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는 건 마찬가지 인덱스 번호로 해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백엔드의 첫 번째는 뭐니?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백엔드의 첫 번째 값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php라고 해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의 변수명 안에 비슷한 성격의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 놓고 걔들을 모두 출력하는 거나 또는 그거 안에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배열에서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배열의 값의 길이, 즉 개수입니다. 개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length예요. 자, length를 이용해서 배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랭귀지를 만들었으니까 저 랭귀지의 개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론트 랭귀지의 개수가 값이 3개거든요. 저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랭귀지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앞서 21번에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저 부분을 콘솔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에서 콘솔 로그에서 프론트 랭귀지의 배열명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밑에다가 써보고 있어요. 콘솔 로그에서 프론트 랭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을 봐야죠. 콘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보면 지금 보면 array라고 해서 지금 31번 라인 제화면 기준으로 31번 라인의 콘솔의 내용이 콘솔 창에 찍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삼각형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열어보면 자, 거기에서 0번째 값은 1번째 값은 2번째 값은 뭐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값의 개수가 3이래요. 어느 항목에? length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찍어봅니까? length라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3이라고 찍히죠. 확인됐습니까? 네, 여기는 이렇게 남겨놓고 다큐멘트를 찍을까? 다큐멘트 라이트 프론트 랭귀지의 length 이렇게 찍어봅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잘 나오고 있죠. 자, 프론트 랭귀지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인덱스 번호 0, 1, 2의 값들은 제다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length라는 걸로 해서 얘의 값이 3이라는 걸 출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 배열도 사실은 구조는 객체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객체 안에서 값을 출력할 때 앞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객체 안에서 값을 출력할 때도 이 객체명 있고 그 안에 프로퍼티명을 해서 출력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 객체명하고 점 찍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배열의 개수를 가져올 때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이게 객체라고 한다면 배열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일종에서 얘를 확인할 때 우리가 그래서 점을 찍은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프론트 랭귀지의 length 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 안에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 봤습니다. 자, 저 개수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슬라이드 쇼 이렇게 넘어가는 슬라이드 쇼를 만들 때 끝에 슬라이드가 3개고 끝에 갔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라는 걸 하려면 안에 슬라이드 개수를 알아야 되거든요. 슬라이드 개수가 3개인데 사용자가 마지막 걸 보고 있대. 마지막 걸 보고 있는데도 다음 걸 클릭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구분할 용도로도 저 length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자, 배열 안에 값의 길이 length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join 볼게요. 자, join은 두 개의 값을 말 그대로 조인하는 거예요. join. 합치는 겁니다. 네, 합칠 때 조인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걸
이 배열 안에 있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프론트 랭귀지에 있는 걸 찍어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콤마로 해서 안에 있는 값들이 나열돼서 나왔어요. 자, 저는 콤마로 구분 안 하고 뭐 슬래시나 또는 하이픈 같은 걸로 얘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게 조인이에요. 조인에서 여기에서 패러그래프에다가 설명을 달면 배열의 원소를 연결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 주는 게 조인이에요. 자, 배열의 원소 연결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든대요. 원소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값으로 생성을 한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앞서 프론트 랭귀지에 있는 걸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변수명 하나 만들고 해보겠습니다. let하고 아까 프론트 랭귀지가 있었거든요. 프론트 랭귀지에서 to라고 해볼게요. 자, 변수명 프론트 랭귀지 2에는 아까 프론트 랭귀지에 있던 걸 조인을 이용해서 합치겠대요. 여기 안에다가 그러면 뭐로 합칠 거냐? 저는 하이픈으로 합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출력을 해볼게요.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변수명 프론트 랭귀지 2에는 그럼 어떻게 저장돼 있니? 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배열의 원소들을 연결해서 하나로 조인해 준다고요. 하나로 합쳐주는 게 조인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함수예요. 자,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합쳐줬는데 그러면 기존의 프론트 랭귀지랑 얘랑은 뭐가 다른 거냐?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얘의 뭐를 구분을 해볼 거냐면 타입이 바뀌었는지 구분을 해보려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대상이 있고요. 대상이 있고 타입 콘솔 로그에서 타입 오브하고 여기에다가 프론트 랭귀지라고 해볼게요. 그럼 콘솔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콘솔창을 보면 type of not defined. 역시 대상이 앞에 있는 거구나. 대상이 타입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지금 제가 40번 라인에 보시면 40번 라인에 프론트 랭스의 타입을 봤어요. 그랬더니 객체래요. 누가?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프론트 랭귀지 얘가 이렇게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배열의 모양새이지만 그 배열은 얘가 오브젝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은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property value 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누구를 찍어 볼 거냐면 조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쳐서 만든 얘는 그러면 뭐로 나올까? 얘를 자, 콘솔에서는 여러 개를 콤마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콤마로 해서 누구? 프론트 랭스의 2를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앞에 있는 건 오브젝트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조인으로 해서 합친 건 이 하이픈으로 합쳐서 이건 이제 하나의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열로 나오고 있어요. 스트링이 문자라는 뜻입니다. 조인으로 합쳐서 만든 건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자, 이게 조인이고요. 자, 조인에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이픈으로 묶었는데 뭐 슬래시로 하면 슬래시로 해서 묶어줄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문자로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배열에서 우리가 값들을 정렬하는 방법도 알면 유용합니다. 값을 정렬하는 거. 자, 리버스가 있어요. 리버스랑 솔트랑 비슷한데요. 리버스는 일단 반대겠죠?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소의 값들을 이거 이 하나하나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요 값들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요 원소라고 부릅니다. 저 원소들을 반대로 정렬하는 겁니다. 편수명 하나 더 만들고요. 이번에는 리버스 랭스라는 변수에다가 만들어 봅시다. 자, 프론트 랭귀지에 있는 거를 반대로 알파벳 역순으로 배열의 역순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리버스 이렇게 함수입니다. 반대로 해서 그걸 어디에 저장했습니까? 리버스 랭스에 저장했어요. 리버스 랭스에 저장을 합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다큐멘트 라이트에서 누구부터 확인할 거냐면 얘부터 리버스 랭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저장을 보시면 원래 순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였지만 거꾸로 자바스크립트, CSS, HTML로 역순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소들을 반대로 정렬했어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콤마하고 다음 줄에다 넣을까? 다음 줄에 넣겠습니다. 내용의 구분선 하나 넣고요. 문자니까 그냥 다음 줄로 나오게 할게요. BR 다음 줄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큐멘트 라이트 해서 누구를 찍어 볼 거냐면 그럼 프론트 랭귀지는 변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프론트 랭귀지가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줄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본이 바뀌어 있죠. 원소들의 배열을 반대로 정렬을 하는데 원본을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원본을 수정합니다. 원래 있던 이 대상의 배열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 거 중에 지금 이제 원본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는 뒤에 함수 중에는 원본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바꾸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을 바꾸는 것도 있고 원본을 안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리버스는 원본을 바꿉니다. 원본의 순서조차도 바뀌어 있어요. 자, 원본의 순서가 안 바뀌는 거. 그래서 밑에 솔트를 한번 볼게요. 솔트는 말 그대로 정렬을 내림차순, 오름차순 등으로 정렬을 합니다. 또는 알파벳순, 가나다순으로 정렬을 하겠죠. 자, 솔트 예상법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츠를 만들어 볼게요. 애플, 오렌지, 맹고 만들어 볼게요. 자, 후르츠라는 배열에다가 값을 3개를 저장했습니다. 할당했습니다. 숫자도 한번 해볼게요. num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도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애플, 오렌지, 망고에다가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르츠에다가 sort하는 함수를 넣어볼게요. 그러고 출력을 해봅시다. 후르츠라는 배열 출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죠. 애플, 망고, 오렌지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는 원본을 바꿨겠네요. 그죠? 얘가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본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얘가 원본을 수정한 거예요. 자, 숫자도 볼까요? 숫자에도 nums에도 so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가 그럼 오름차순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요. 똑같이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nums라는 배열에 있는 거는 숫자가 오름차순으로 바뀌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원본 배열에는 10, 50, 20, 40 돼 있었지만 여기에서 출력된 걸 보면 10, 20, 40, 50 해서 오름차순으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봤는데 이렇게 알파벳순, 가나다순 정렬된 걸 봤는데요. 반대로 하는 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할까? 그러려면 이 안에다가 이제 함수를 써야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우리가 요렇게 얘로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얘로 했을 때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들은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주석 처리해 봐 주세요. 자, 주석 처리하고 얘를 역수로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심플합니다. 역수로 나오게 하는 건 얘가 이제 단순히 그냥 sort라는 함수를 돌리면 작동 안 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function return 해서 반대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역순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똑같이 됐냐면 얘가 리버스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망고가 그 다음에 오렌지가 그 다음에 애플이 이 순서로 해줬어요. 요 순서로 출력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되 넘스에다가 마이너스 1 해서 볼게요. 저장하고 보겠습니까? 저장하고 보면 얘도 리버스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단순히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지금 작성했던 거에 단순히 역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됐나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지금 알파벳 순의 역순과 숫자의 역순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있습니다. 얘는 지금 단순히 값들의 방향만 바꾼 거예요.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니까 이것도 주석 처리. 이렇게 주석 처리할게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이거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매개 변수의 이름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전 A, B라고 했고요. 이거를 반대로 할래? B, A. BA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역순,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일 겁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저장하고 볼까요? 됐습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먹었네요. 잠깐만. 여기에서 애플, 오렌지, 망고에서 똑같이 나왔는데요. A, B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B. 얘는 정렬이 안 됩니다. 요거 문자는 정렬이 안 돼요. 문자는 정렬이 안 됩니다. 안 바뀌었어요. 근데 숫자는 바뀌었어요. 숫자는 지금 보시면 50, 40, 21 해서 숫자는 정렬이 됩니다. 숫자는 내림차순이 작동하고 있어요. 네. 문자는 바꿀 방법이 아까 sort를 일단 한 다음에 sort를 해서 아까 오렌지, 망고, 예, 애플, 망고, 오렌지 이렇게 해서 순서가 되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리버스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거 했던 거를 리버스를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볼까? 얘를 요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하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일단 알파벳 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걸 뒤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알파벳 수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저렇게 됐을 거고 그거를 리버스를 이용해서 리버스를 이용하면 그러면 오렌지, 망고, 애플 해서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일단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고 그걸 뒤집었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저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sort를 이용해서 일단 알파벳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대로 역순으로 하고 싶으면 앞서 배웠던 리버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역순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숫자는 단순히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숫자의 경우에는 A, B 그리고 그걸 반대로 B, A라고 하면 숫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